공군이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타우러스를 전력화했습니다. 주력 전투기 F-15K에 장착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고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 킬체인의 핵심 수단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올해 장병 정신전력과 나라사랑 교육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부대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정신전력 우수부대는 육군 12사단 등 6개 부대가, 나라사랑 교육 우수부대는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등 4개 부대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창설된 한미연합사단 장병들이 전신인 미 2사단의 상징 인디언 헤드를 직접 연출해 장관을 이뤘습니다. 100년 전통의 역사를 잇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대전 상공에서 발사해 평양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타우러스가 우리 공군에 배치됐습니다.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데다 스텔스 성능도 갖춰 우리 군 킬체인의 핵심 수단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 F-15K에 장착하는 타우러스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대구기지에서 비행 안정성 시험을 실시했고 지난 6월 미국 정부가 군용 GPS 수신기를 F-15K에 장착하도록 승인하면서 미사일 운용을 위한 최종 검사를 마쳤습니다. 공군은 전체 도입분 170여 발 가운데 첫 도입 물량 10여 발을 이달 초 독일에서 인도받아 전력화에 이르게 됐습니다. 타우러스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는 것은 물론 위협 지역을 피해 저고도로 순항 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군용 GPS가 장착돼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거리가 500km에 달해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적 방공망 영역을 벗어난 후방 지역에서도 핵미사일을 비롯한 주요 전략 목표를 즉시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선제 타격 체제인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공군은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적의 도발 원점을 강력하게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명령이 내려지면 적의 핵심 시설을 즉각 타격하겠습니다. 공군은 오는 2018년까지 타우러스 미사일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가 이전 후보 자치단체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합니다. 국방부는 대구 민군 통합 공항 입지로 적합한 부지를 찾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예비 이전 후보지 조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사는 영남권 신공항 연구지역과 과거 군공항 이전 부지로 조사한 지역을 참고하고 자체 발굴한 지역 등을 포함해 모두 32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실사와 장애물 소음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이전에 적합한 8개 지역을 국방부에 제안했으며 공군의 작전성 검토 결과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 성주군, 고령군, 달성군 등 5개 지역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결정됐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조사 용역 결과와 공군의 작전성 검토 내용, 지자체장과의 협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2일 2016년 장병 정신전력 및 나라사랑 교육 우수부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대국민 나라사랑 교육을 모범적으로 선도한 부대 등에게 표창이 수여되는 행사입니다. 정신전력 우수부대에는 정신교육 추진 지휘 관심과 부대 신병 정신교육 실태 등을 심사한 결과 육군 12사단과 공군 11전투 비행단 등 6개 부대가 선발됐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군인뿐만 아니고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 학생들까지 나라사랑 교육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사랑교육 우수부대는 나라사랑교육 체험활동 실적과 대언론 홍보 실적 등을 심사한 결과 육군 3사관학교와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등 4개 부대가 선발됐습니다.
이 밖에 정신전력 강화와 나라사랑 교육에 공헌한 13명의 장병들에게도 개인 표창이 수여됐으며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에게는 청소년 나라사랑 홍보대사 감사장이 수여됐습니다. 국방부와 한국석유관리원이 군남 유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민간 유류 품질 관리 감독 기관인 석유관리원의 전문 인력과 기술을 활용해 항공과 지상 유류를 포함한 각종 군 유류에 대한 품질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남 유류의 부정 납품 방지와 품질 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을 비롯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교육 지원, 유류 관련 정보의 교류와 연구 시설, 장비의 지원 등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석유관리원만 취급 가능한 가짜 경유 확인용 발색제를 통해 군 유류의 부정 납품 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석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방산정책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특히 방위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법 제정안이 처음 발표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미래 방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양호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 열악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방산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방위산업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주춧돌이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모든 내용이 우리 방위산업 정책 발전에 유익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찬 없이 고견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열린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 확실합니다. 일부에서는 넵코어스와 우경광학 등 9개 업체가 우수 방산업체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해외 수출만 하던 총기 회사인 다산기공이 우수 방산업체로 처음 선정돼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2부에서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방위사업법 개정과 관련한 변호사들의 연구 발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중 무엇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위사업법의 부족함을 채우는 방위산업 발전법 제정안이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1장 총칙부터 6장 보칙 및 벌칙까지 6개의 장과 1조 목적부터 31조 양벌 규정까지 31개 조항으로 고민의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났습니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와 부품 국산화, 수출 활성화 등 방위산업의 육성 발전을 뒷받침하는 법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매년 마련하고 있는 방산정책 심포지엄, 방위산업 도약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한미 양국군의 첫 연합사단이 탄생했는데요. 그 모체가 된 부대가 바로 주한미군 2사단입니다. 이 미 2사단이 지난 21일 창설 100주년을 맞아 한미연합사단 장병들과 함께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혜인 중위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장병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미 2사단 캠프 KC 운동장. 각각 다른 색의 유니폼을 입고 대열을 맞춥니다. 대열 속에는 한국군 장병들도 눈에 띕니다. 모두 미 2사단의 부대 마크, 일명 인디언 헤드를 연출하기 위한 겁니다. So the living insignia is to commemorate the 100 years of the 2nd Infantry Division, and it has special importance because, we're including our Korean partners in this. 부대 장병들이 모여 인간 인디언 헤드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25년 당시 미 2사단 장병들이 부대 마크 모양을 만들어 사진을 찍었던 것에서 유래했고 지난 2009년 두 번째 촬영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It came in World War I with a contest to find what a symbol that would represent the unit. The first place symbol was an Indian head, the second place was a star, and it was combined into what is now the 2nd Infantry Division insignia. But I think it has come to represent the soldiers past and present, all the members of the division and the alliance with South Korea. 부대 창설 후 100년이 지난 지금 그 전통을 이어받아 장병들은 다시 한번 역사 속에 자신의 얼굴을 남기게 됐습니다.
연합사단이 된 후 처음으로 한미 장병들이 함께 만드는 인디언 헤드인 만큼 장병들도 감회가 남다릅니다. 네, 지금 제 옆으로는 한미 장병들이 함께 대열을 맞춰 인디언 얼굴 모양의 부대 마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How are you feeling? It's truly an honor to be here today to commemo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2nd Infantry Division. And it's especially an honor to be here to do this with our ROC counterparts. It wouldn't be possible without them. 드디어 방패 속 하얀 별과 빨간 인디언 얼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 2사단의 부대 마크, 인디언 헤드입니다. 시어도어 마틴 사단장과 김태엽 부사단장, 한미 장병 4,300여 명이 참여한 인간 부대 마크 연출을 통해 양국군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21일 6.25 전쟁 당시 66명의 학도병이 참전했던 군산상고에서 호국영웅 추모비와 명비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추진하고 있는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인 지역별 호국영웅 선양 방안의 목적으로 건립된 이날 제막식에는 군산상고 학도의용군 참전 유공자와 재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호국영웅들의 희생정신과 넋을 기렸습니다. 이날 건립된 추모비는 높이 3.3m로 추모비 양옆에는 학도의용군 전사자 66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와 학도의용군 참전 내용이 담긴 메모리얼 벽이 세워졌습니다. 이날 제막식에 참석한 군산상고 학도의용군 참전 유공자들은 잊혀졌던 6.25 참전자들의 나라 사랑 정신과 희생 정신을 이번 추모비 제막식을 통해 되새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에 건립된 추모비와 명비를 호국정신 함양과 스스로 찾아가는 나라 사랑 현충시설의 교육 명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연말연시를 맞아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2016 한미 송년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1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이번 음악회에는 미 8군 군악대와 의정부 시립합창단, 가수 홍진영과 육군 26사단 군악대 등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미 8군 군악대 장병은 유창한 한국말로 여행을 떠나요 등 한국 가요를 불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민과 주한 미 2사단 관계자, 한미 장병 등 1000여 명의 관객들이 함께한 이번 음악회를 통해 한미 양국 장병과 지역 주민이 화합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유포해도 공개 처형의 대상이 됩니다. 김정은이 집권하면서부터는 공포 정치가 한층 강화돼 주민들은 물론 고위급들의 공개 처형도 그만큼 늘어났는데요.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김정은은 공개 처형을 비공개로 바꾸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공개라는 것이 정작 인권 개선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다경 기자가 전합니다. 국정원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북한에서 공개 처형으로 숙청된 인원이 지난 9월까지 모두 64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요. 최근 유엔과 인권단체들의 거센 비난이 일자 김정은은 공개 처형 방식을 비공개로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 처형의 생생한 장면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서인데요. 처형 방식만 바꿨을 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사형 집행 도구가 총에서 둔기 등으로 교체됐을 뿐입니다. 주민들을 의자에 앉히고 나무곤봉이나 쇠망치 등의 둔기로 급소를 가격하는 등 오히려 수단은 더 잔인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비공개 처형 방식은 공개 재판도 없이 조용히 처리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이는 무법천지가 될 소지가 있는데요. 북한 전문 소식통들은 각 지역 보안기관에 냉혈의 살인조가 구성될 것이란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눈을 피하기 위한 이러한 북한 당국의 비공개 처형 방식 때문에 수감자들은 언제 쥐도새도 모르게 무자비한 방식으로 처형될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과 공포감에 더욱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점점 속도를 내고 있는 국제사회 인권 개선 움직임에 대응해 개선은커녕 오히려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는 북한 인권 유린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13일 노동신문에는 매우 흥미로운 사진들이 실렸습니다. 이날 김정은은 원산 군민발전소를 현지 시찰했는데요. 발전소 직원들과 찍은 기념사진 속 김정은의 위치가 영 어색합니다. 노동신문은 언제나 최고 지도자로서 김정은의 존엄을 강조하기 위해 괜히 호탕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김정은의 모습 또는
지휘관들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연출된 포즈 일색인데요. 이날 사진은 대열 정가운데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김정은이 대열의 맨 끝에 한쪽으로 치우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최고 지도자가 노동신문에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생소하고도 의문스럽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민사랑 정신을 부각시키려고 우상화 방식의 변화를 준 것이란 관측도 있는데요. 또 한편에선 북한이 인민사랑을 최고 지도자의 권위까지 떨어뜨려가면서까지 선전할 리는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의 민심은 이미 김일성 얼굴에 김정은 타도라고 적을 만큼 추락한 지경인데 노동신문 사진에 김정은이 몇째 줄 어디에 서 있건 배고픈 주민들은 관심이나 있을까요? 실제 그들에겐 김정은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그러니까 모색은 할아버지고 행동은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게 어린 지도자가 이거 과거 100년 전의 사람들의 이게 모습이나 한 50년 이상의 그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을 따라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그 역사에 뒤떨어진 그 몰상식한 사람밖에는 더 안 보입니다. 정확한 소식통에 의한 이유들이 전해지지 않아 추측만 되고 있을 뿐이지만 노동신문의 나름 창조적인 그러나 어설프고 허술한 우상화 기법이 엿보이는 듯해 씁쓸해집니다. 지금까지 주간 북한 이다경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와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는 20일 경북 문경에 위치한 국군체육부대에서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기념관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관은 대회 1주년을 맞아 성공적 개최를 기억하기 위해 기획됐고 대회 개최지와 국내외 체육인 방문, 문경 시민들의 자긍심 견지와 접근성을 고려해 국군체육부대 내에 조성됐습니다. 기념관에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증명해주는 약 400여 점의 대회 기념품이 전시됩니다. 국방부는 내년 3월 중 2017년 전반기 우수상용품 시범 사용업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업체 대상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총수명주기 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대학교가 오는 23일까지 2017학년도 야간 학위과정 신입생과 재입학생을 모집합니다. 초청기관을 통해 우편으로 지원 접수 가능하며 지원자 개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홍보원이 창설 66주년을 맞아 우리 군의 발자취를 후대의 길이 보존하기 위해 창군 이후 지금까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방 관련 영상과 사진 등 다양한 역사 자료를 기증받습니다. 자료 기증 문의는 국방일보 사진팀이나 국방TV 영상자료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군이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타우러스를 전력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군이 구축하고 있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인데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실효적인 방어수단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